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게 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승 6무 14패로 리그 7위 자리에 위치한 5위 토트넘 하스퍼보다는 낮은 성적을 기록했던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 시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무려 0대4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었고, 그 전 시즌에는 무려 1대6이라는 더욱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는 등 유독 뉴캐슬 원정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둬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에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토트넘 하스퍼에는 최근 로드리고 벤탄쿠르, 도미닉 솔랑케, 미키 반더벤, 히샬리송 선수까지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 그래도 힘든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수비의 핵심인 미키 반더벤 선수마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트넘 하스퍼에 또 한 번의 부상 악령이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라두 드라고신, 데스틴 요도기, 파페 마타르 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손흥민, 윌슨 오도베르 선수까지 지난 에버튼전 라인업과 비교해서 브레논 존슨 선수가 빠지고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가 투입되면서 확실히 에버튼과 경기할 때보다는 좀 더 수비적인 라인업으로 오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나섰고, 미키 반더벤 선수의 부상 공백은 라두 드라구신 선수가 출전, 도미닉 솔랑키, 히샬리송 선수의 공백은 손흥민 선수가 센터 포워드로 출전을 하면서 자리를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지난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를 좌절시킨 알렉산더 이삭, 브루노 기마랑이스, 앤서니 고든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오늘 토트넘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당초 예상된 것처럼 양팀 모두가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역습을 시도하면서 턴이 바뀔 때마다 다이렉트하고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마치 농구 경기와도 같은 공수전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65대35, 슈팅 숫자 면에서는 8대5라는 스탯이 찍히면서 경기의 기본적인 주도권 자체는 토트넘이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져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초반 흐름을 잡은 쪽은 역시 홈팀 뉴캐슬 유나이티드였는데, 전반전 5분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시도한 크로스가 토트넘 하스퍼의 골대를 맞는 등 처음부터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위협이 가해졌고, 8분에는 하비 반스 선수가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벗어나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토트넘 하스퍼를 초반부터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 역시 위협적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11분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페드로 포로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득점을 터뜨렸지만 옵사이드로 인해 득점이 무산되고 말았고, 23분에는 윌슨 오도베르 선수가 측면 돌파 후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났고, 25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준 볼을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가 강력한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닉포프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전반전 중반 들어서는 토트넘이 다시 흐름을 가져온 데 성공했고, 정말 정신없는 양팀의 난타전 양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워낙에 양팀의 공수전환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 오늘 경기 라인 부심을 맡은 심판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할 정도였는데, 감독이 세레모니하다 부상당하는 장면을 봤어도 하다하다 부심이 부상당해 교체되는 장면은 진짜 축구 20년 보면서 처음 보는 우픈 장면이었고, 그만큼 이번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고 공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결국 37분 로이드 켈리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하비 반스 선수가 다이렉트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리드를 뺏기고 말았고,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오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전반전 경기를 아쉬운 경기로 끝에 0대1의 스코어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확실히 지난번 에버튼과의 경기보다는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에게 높은 레벨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다른 양상이 나온 경기였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역습 시에도 다이렉트한 롱볼을 구사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 1차적인 빌드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강한 압박에 실수들이 수차례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파비안 셰어 등 수비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에버튼보다는 박스한 수비가 촘촘하고 더 견고했기 때문에 슈팅 숫자는 많이 나왔지만 확실한 찬스를 잡기에는 어려운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개인 드리블 돌파 및 탈압박으로 동료 선수들에게 전반전에만 2차례 찬스 메이킹을 했지만 이 역시 외곽 슈팅 찬스에 불과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토트넘도 그저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기보다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처럼 다이렉트하게 풀어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브레논 존슨 선수를 투입시키고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를 교체시키면서 손흥민, 브레논 존슨, 윌슨 오도베르의 빠른
3톱을 가동했고 센터포워드를 봤던 대한 쿨셉스키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토트넘 하스퍼는 거의 대부분의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거의 원사이드한 내용의 경기를 펼쳤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거의 수비에만 치중을 하면서 완전히 내려앉아 역습만을 시도를 했는데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47분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완벽한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라두 드라고신 선수가 환상적인 태클로 막아내면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수비만을 반복하던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토트넘 하스퍼에게 위험 지역에서 찬스를 내줬고 결국 55분 브레넌 존슨 선수가 다소 어설픈 슈팅을 시도한 것을 댄번 선수가 잘못 걷어내게 되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를 일단 동점으로 돌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엄청난 압박을 보여주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실수들을 유발해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는 70분 에버튼전을 영상케 하는 엄청난 압박으로 윌슨 오도베르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오도베르 선수의 슈팅은 아쉽게도 크라프트 선수에게 막히고 말았고 흐름이 왔을 때 결과물을 만들지 못한 토트넘 하스퍼는 결국 또다시 알렉산더 이삭 선수에게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실점을 허용. 이번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를 결국 1대2로 패배하게 되면서 뉴캐슬 원정에서만 3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서 뛰어난 볼 소유와 압박 그리고 패싱을 선보이면서 동료 선수들과 뛰어난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가 공만 잡았다 하면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충분히 위협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수차례 찬스 메이킹, 높은 볼 경합 승률을 보이는 준수한 스탯을 찍었고 굉장히 좋은 평점을 부여받으면서 개인적인 활약만 봤을 때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하스퍼 뉴캐슬 유나이티드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토트넘 하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스퍼스의 누군가가 대한 쿨셉스키에게 좀 수비수나 때리지 말고 슈팅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전형적인 엔젤 게임, 볼 점유율을 지배하고 마지막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약 100개의 패스를 하고 수비에서는 완전히 개방되고 골문 앞에서는 형편없다. 세트피스 실점만 하면 완벽하다. 뉴캐슬은 진짜 세계 최악의 클럽 중 하나다. 버스 세우고 끊임없는 파울, 시간 낭비, 똥같은 클럽. 더 나은 선수 또는 전술적으로 통찰력 있는 감독을 영입할 수 있는 이적 기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쓰레기야. 골망에 공을 넣을 사람도 없어. 이건 지난 시즌의 팀이다. 후반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템포였다. 난 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로 실수를 강요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퍼스는 뉴캐슬을 압도하고 있어. 도미닉 솔랑케와 미키 반더벤 없이도 말이야. 계속 개선수들. 브레넌 존스는 상대가 지쳤을 때 벤치에서 잘 해낸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라. 공을 다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항상 약간의 행운이 필요하다. 이번 시즌에 브레넌 존슨이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토트넘 하스퍼의 전반전 경기력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지만 후반전에 달라진 경기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고 결국에는 경기를 뒤집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토트넘은 충분히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가 토트넘 하스퍼에게는 정말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공격에서는 마지막 한 방이 부족했고 수비에 있어서는 실수가 정말 많았던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